자, 현 정치판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저는 이재명을 꼽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국민들 그리고 많은 언론들이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거짓말쟁이를 연상하고 있죠. 구글에서 이재명 거짓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라는 여러 언론들의 사설이 처음으로 뜨니 그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인지는 대충 감이 오시죠. 본인의 과거 못된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거짓말 습관부터 고쳐야. 이재명의 거짓말. 유동규, 이재명 거짓말 좀 그만해라. 김성태 모른다는 이재명 거짓말 들통났다. 등등등. 자, 이재명 하면 이제 거짓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자, 이런 이재명 요즘 엄청나게 큰 위기에 봉착해 있죠. 민주당을 혁신해보겠다고 달라지겠다고 만든 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제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제안을 거부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이 건에 대해서 정말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든 거냐, 말장난하는 거냐, 국민들을 또 가지고 노는 거냐, 넌 또 거짓말을 했던 거냐 등등. 결국 이런 이재명과 지도부의 행태에 어제죠, 많은 비명계 국회의원들 약 31명이 본인들이라도 따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울러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그만 감싸겠다라는 뉘앙스의 말도 덧붙여 했습니다. 즉 다음번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이 된다라는 얘기죠. 저 31명의 의원 말고도 비명계 의원들은 민주당 내 너무도 많으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 나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조금씩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끝이 정해져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진 셈이죠. 자,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이 꼭 맞아 떨어지게 또 다른 악재가 이재명을 덮쳤습니다. 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아들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이재명과 대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김문기 씨의 아들은 그곳에서 이재명 면전에다 대고 많은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들을 쏟아냈죠. 살아생전 아버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즉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자주 얘기를 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밤 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성남시장이라고 대답을 하셨었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아버지가 대장동 사업 아이디어를 내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도 아들은 아버지는 대장동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궁금해하지 않아 잘 모르며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에 대부분의 가족들이 분통해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본인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자충수를 둘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2018년 본인이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갔을 때에도 아버지로부터 성남시장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한다라고 말도 들었다고 해요. 자, 김문기 씨의 아들의 증언을 듣고 있자면 김문기 씨의 가족들 그리고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이 화가 난 상황인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김문기 아들만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게 아니죠. 유동규도 그렇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영 변호사도 지난 재판 때여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이재명이 김문기는 하급 직원이라서 자기를 대면할 일이 없었다, 그때는 몰랐다 라고 한 진술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듯 그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상대했던 직원 중 김문기 처장이 가장 급수가 높았고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의 실무 책임자며 상급자였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대장동 사업을 함께 보고했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자, 이제 보자고요. 민주당 내 4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 선언하는 비명계 의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가결을 누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뜻에 동참을 하라고 다른 의원들 역시 독려를 하고 있죠. 분명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가 되지 않은 의원들은 이 움직임에 천천히 동참할 확률이 높아요. 이재명과 그를 따르는 지도부에 있어서는 정말 지독한 악재가 아닐 수가 없죠. 아마 지금 이재명을 따르고 있는 극친명계 의원들 중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각재고 있는 의원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을 버려야 하는지 아니면 같이 가야 하는지, 저 비명계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하는지. 왜냐?
31명이 넘는 의원이 체포 동의안 올라왔을 때 가결을 누르게 돼버리면 그때부터 진짜 이재명 몰락의 신호탄이 되는 거거든요. 뻔히 보이는 앞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쳐야지 계속해서 썩은 동아줄인 이재명의 끈을 잡고 있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명계 의원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재판 안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네. 자, 저렇게 김문기 씨 아들의 구체적인 증언이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해지면 이재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더더욱 안 좋아지게 됩니다. 천천히. 야, 진짜 웬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텐데, 자,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기류를 잃지 못할 리가 없죠. 눈치를 보면서 언론에서 어떻게 이재명을 다루고 있는지, 국민 여론이 어떤지 또 각을 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최종 선택을 하겠죠. 결국 총선 가까이 와서는 국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눈치를 어쨌든 보게 되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명을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진술이 재판 중에 막 쏟아지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무조건 가결이 될 상황에 놓여버린 지금 살려면 그 반대에 붙어야지. 그래야 지들이 살지 않겠습니까? 자,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이죠, 이재명이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한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멘탈을 잡고 버티고 있는지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이런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멘탈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일고 있는 악재 중 하나만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야, 저라면 못 버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십수가지의 악재, 과거들이 전부 다 들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멘탈을 잡고 오히려 당당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게 진짜 난 놈은 난 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자,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이 언제 다시 올라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결이 됩니다. 아마 예상컨대 여러분, 이재명은요, 가결이 되면 아마 또 그때 나름대로의 예행병을 떨 거예요. 검찰을 욕을 하겠죠. 대한민국 사법부를 또 욕을 하겠죠. 뭐 검찰 독재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이런 말들 짓거릴 겁니다. 빵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 호소를 할 거고요. 근데 그때 되면 이재명은요, 두 날개 다 찢긴 버려진 정치인에 불과할 거라는 거.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재명을 찾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정치를 하지도 못할 거고요. 자, 미래가 정해져 있는 우리 이재명 대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전까지 더 많은 쌉소리들을, 거짓말들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